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진 부산 기장 반얀트리 화재. 참사 불과 며칠 전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영상을 단독 확보했는데 당시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소방 설비도 안전교육도 부족했던 전형적인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시설이 가득한 전원 단자함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전기를 차단할 틈도 없이 생수를 들이부어 간신히 불을 끕니다.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참사 발생 6일 전에도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소방 안전에 대한 건 기준을 다 통과해서 받았겠지만은 화재 감지기든 어떤 소방 시설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인테리어 공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을 정지시켜 놓고 공사를 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이야기를. 최근 경찰은 반얀트리 공사 현장에서 화재 감지기와 시각 경보기 같은 소방 시설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이날의 화재도 초기 진화가 안 됐다면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반얀트리 사고 현장에서는 참사 직전까지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지자체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인테리어 공사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일쑤였습니다. 일반 건축 공사는 안전교육이라든지 노동부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나와서 그걸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용검사가 난 후에 일반 인테리어 공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취약하다. 사용 승인을 받을 당시엔 소방 시설을 제대로 갖췄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하며 설비를 덜어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소방 설비도 교육도 부족했던 반얀트리 공사 현장은 언제든 대형 인재의 위험을 안고 있었던 셈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수소전기 승용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원 차량은 현대차의 넥소 한 종에 국한돼 있습니다. 게다가 지원받는 차량의 상당수를 현대차 계열인 현대캐피탈에서 구입하는 상황인데 환경부는 이 같은 지적에도 여전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환경부와 부산시는 수소 승용차 20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수소차 넥소 한 대 가격은 6,900만 원, 이 가운데 3,300만 원이 국시비로 지원됩니다. 개인 52대를 제외하고 법인 148대에 지급된 보조금은 49억 원이 넘습니다. 이 148대를 구입한 법인 구매처는 다름 아닌 현대차의 계열사인 현대캐피탈. 차량은 모두 현대차 업무용으로 리스돼 사용됐습니다. 부산은 수소 충전소가 부족하다 보니 넥소 판매량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편.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수소 충전소가 많아져야 수소차도 많아질 것 같거든요. 정부 보조금 사업으로 현대차는 재고를 팔아줬고 캐피탈은 보조금을 받아 혜택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6개월 동안은 법인이 전체의 20% 이상을 초과받아 지원받을 수 없도록 돼 있던 조항도 지난해 공고 1개월 이후로 완화돼 법인들에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이처럼 현대 계열사가 현대차 보조금을 대부분 지원받는 것에 대해 당초 수소차 보급 활성화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전국 수소 승용차 법인 구매 내역을 보면 인천 213대, 부산 148대, 경기 32대 등입니다. 인천은 그나마 롯데렌탈 등 구매 법인이 여러 곳이라 현대캐피탈이 싹쓸이한 부산과 대조됩니다. 수소차 저변 확대하고 소비자들에게 인프라를 널리 알려서 우리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애초의 취지를 본다면 저는 이 특정 기업의 대다수의 수량이 이렇게 몰아지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산시는 수소차 저변 확대를 위해 잔여 물량을 소진한 것이며 특정 법인의 대량 구매는 자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출시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의 리스나 렌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거고. 하지만 올해 환경부는 제조사가 동일 법인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을 뿐 계열사까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캐피탈이 보조금 차량을 싹쓸이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셈입니다.
수소차 보조금 지원이 특정 대기업 좋은 일만 시키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매를 이용해 사냥감을 잡는 전통 매사냥은 지금은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인데요. 부산 경남에서 남해군만 이런 매사냥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경남도 무형문화재 지정이 추진 중입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 손에 앉아있는 매 한 마리. 꿩이 보이자 매가 순식간에 날아오르더니 먹잇감을 낚아챕니다. 매가 사냥할 때 내는 최고 속도는 시속 320km로 KTX보다 빠릅니다. 매를 부리는 사람을 응사라고 하는데 매사냥은 응사와 매의 교감이 중요합니다. 특히 남해에서는 매 얼굴에 화장을 하는 전통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예쁘다고 화장해 주는 거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 점에서 남해 매놓기는 다른 지방과 아주 차별성 있는 특징이 되겠고, 천연기념물인 매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포획과 훈련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매는 길들인 지 석 달 정도 된 참매로 아직 야생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야생에 사는 매는 돌매, 이렇게 사람 손에 길들여진 매는 수진이라고 합니다. 꼬리에 단 깃털 표식은 시치미라고 하는데 시치미를 뗀다는 말도 바로 여기서 유래됐습니다. 4,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매사냥은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고 남해와 대전, 전북 등에서만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매가 꿍을 잘 잡느냐 못 잡느냐 하는 것은 매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우리 집 외에도 여러 군데서 매사냥을 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92살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대전과 전북 진안에 이어 남해군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해 현재 경남도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시설 포화에 따른 주차난과 적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백병원이 인근 폐교를 사서 중증 응급센터를 짓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작 땅 주인인 부산교육청이 난색을 표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교육감이 공백 상태인 것도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학교 운동장이 텅 비었습니다. 벤치는 부서진 채 방치됐고 각종 비품들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번 달 폐교된 부산 주원초등학교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곳은 다른 폐교와 달리 도심 속에 위치해서 활용 가치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바로 옆에 자리 잡은 부산 백병원이 가장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병원은 중증 응급센터를 만들고 의과대를 늘리는 등 병원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 닫은 서울 백병원을 팔아서 부산에 투자하겠다는 건데 안 그래도 심각한 의료 공백에 주차난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중증 응급센터가 가장 크게 들어갈 거고요. 지역 주민들이 뺑뺑이 돌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의대나 지금 보건대학원이나 이런 교육시설들을 좀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하지만 정작 땅 주인인 교육청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폐교는 법에 따라 학생이나 공공시설 활용이 우선이고 쓸 게 없다면 공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병원은 사립이기 때문에 설령 공공성을 띤 응급센터가 들어오더라도 공익시설로는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교육청은 어린이 병원 교실 같은 교육성 공익시설 마련을 물밑으로 제안했지만 수익과 실효성을 놓고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결정권을 가진 교육감마저 공백이라 문제 해결은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립병원에 대해서는 폐교 활용법에 맞지 않는 기관이거든요. 물론 공익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법에 따른 매각 자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성에 대한 현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않는 한 백병원과 부산교육청의 갈등은 쉽사리 해소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벌써 한 달이 지나 새학기를 맞았는데 아직 현장의 상처도 그리고 재발 방지책도 모두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소식은 양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갑자기 교사가 아이를 폭행했습니다.
아이를 꾸중하다 아이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폭행한 것입니다. 피해 아동은 전치 2주의 상해와 그보다 더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행 사실이 보도된 이후 교사는 직위 해제되면서 학생들과는 격리된 상태입니다. 뒤늦게 학교 측은 전교생을 상대로 공식 사과하는 등 본격적인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를 끼쳐준 학교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또 현장을 목격한 아이들에게도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집단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신설하겠다고 밝힌 교원 정신건강지원팀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경남도 의회는 재발 방지에 힘을 써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교원 정신건강지원팀 등 재발 방지책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내가 기대한 효과보다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인사상 불이행 또는 그런 조치들, 인사, 승진 이런 거에 대한 불이익이 내한테 오히려 역효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 때문에 일선 교육 현장 교사 역시 이 제도가 재발 방지는커녕 오히려 낙인 효과로 외면받을 수 있다며 반발합니다. 특히 정신건강에 관한 것은 낙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선생님 정신적으로 어려워가지고 호소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치료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 이미 발생한 피해보다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막기 위해 탁상 공론을 넘어서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을 공론화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양유창입니다. B&K 금융지주가 반얀트리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한 삼정기업 등이 기업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삼정기업 등에 제공한 대출에 대해 1,000억 원의 대손 충당금을 전입하기로 했습니다. 충당금은 부산은행 664억 원과 경남은행 91억 원, B&K캐피탈 253억 원 등 총 1,061억 원으로 B&K는 수정된 2024년 재무제표를 지난 7일 공시했으며 오는 26일 주주총회에서 확정합니다. 한편 지난달 열린 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주당 650원의 배당금과 자사주를 매각하기로 했던 주주 환원 계획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덕 신공항 보상 절차 과정에서 기초용역 곳곳이 부실하다는 KNN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부산시가 투명한 보상 절차를 약속했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기초조사를 보완해 현장 감정평가까지 마친 상태로 이달 28일까지 최종 감정평가액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육상 보상액은 4,700억 원이며 국토교통부는 이주 대책과 어업권 피해 보상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가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북콘서트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부산을 찾아 지역 현안 해결 요청을 외면한 것은 부산 시민을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산을 사랑하는 시민사회연합 등 지역 60여 개 시민단체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촉구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부산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오늘 창원에서 2025 영남권역 농협 현장 경영 행사를 열어 지역 농축협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영남권 지역 농축협 조합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고 스마트 농업을 도입하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봄이 다가온 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내일 밀양은 18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전 한때 경남 서부 남해안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황사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진주 0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 역시 진주 16도, 의령과 합천 18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5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창원 16도, 거제 15도, 밀양 창녕 18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부산 15도, 김해 양산 17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 해상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며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말에는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